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다행히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연휴 전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투자 전략을. 바람이 있다면 좀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바람대로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1월은 끝났고 2월이 시작됐는데 벌써 2월 4일이네요. 2월도 4일이나 지났는데 시장은 반등할 것 같아요. 문제는 주도를 누가 할 것인지 제가 오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 좋다. 지수 반등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지수도 반등을 하고 오르는 종목도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실도 많았었고요. 그럼 이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또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력하게 오를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런 종목들이요. 이 고민은 지금 위치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시장, 국내외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도 많이 좀 되게 다이나믹했고 특히 금요일 시장,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뉴욕 증시에서 일단 실적이 조금만 예상보다 좋지 않아도 기술주들은,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너무 급락해버리거든요. 메타가 그랬죠. 이런 공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했는데 이제 엔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에서 변형된 어원입니다. 엔데믹. 팬데믹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인데 엔데믹은 이제 반대되는 의미죠. 코로나19를 약간 풍토병으로 받아들이자.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위드 코로나라고 했었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 해서 엔데믹은 이제 종식하자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위드 코로나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급등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을 어차피 이들 종목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져야지 될 거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은 제한적일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들 종목들을 보면은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나가던 종목들이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하고 촬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지켜보고 두드러지는 종목들도 나오겠지만 당장 지금 위치에서 높은 수익을 올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접근해야지 될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먼저 보실 텐데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만은 아니지만 요 박스권 채널이 지켜지면은 가장 좋았었겠는데
이미 이 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량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죠. 1차적인 시장에서의 반등 목표에 대해서는 급락 이전 수준 2850선에 대한 회복일 겁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2850선이나 회복을 하고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따졌을 때 그 뒤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초강세로 갈 건지 안 갈지에 대해서 논해야지, 아직 3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V자 반등으로 간다 라고 얘기하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논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 측면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측면만 얘기를 한다면 우선 제가 볼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엔데믹이 준 거는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일단 발동은 걸린 거죠. 상승에 대한, 이게 항상 그럴 때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졌을걸요? 장중에? 그쵸? 장중에 하락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강력하게 상승으로 반전을 시킨 거죠. 엔데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난감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엽이 달린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밀어봤자 얼마 못 가죠. 항상 뒤로 당겼다가 놨을 때 솟구쳐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약간 물리의 법칙을 따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수급입니다. 시장의 수급입니다. 사람의 심리고 물리의 법칙을 따라요. 이러한 물리의 법칙에 의하면 반전이 나타날 때 그 방향성은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강하게 오를 거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서 다소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심리를 깨버릴 어떤 악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장이 하락할 때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락하던 시장에서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하락하던 시장이 뭔가 반등에 대한 기미를 얻었어요. 그래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악재가 떨어졌을 때 시장은 패닉이 옵니다.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래요. 오늘 메타 악재로 인해서, 뉴욕 증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하던 시장이 뒤로 물러날 수 있었는데, 물러나던 나중에 호재가 나오면서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력은, 지금 엔데믹 이슈에 의한 동력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잘라낼 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죠. 물론 이제 등장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등장해 있는 내용만 보자고요. 등장해 있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일단 금리 인상, 특히 FOMC 3월 악재로 작용을 해서 걸림돌이 되겠느냐, 중간에 커트할 요인이 되겠느냐.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증시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나 흘러내려진 상태인데 1월 달에 이게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면은 거짓말이죠. 이미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3월 금리 미국 3월 금리 인상 한국의 높은 금리 수준 단기간 최소한도 3월 말까지에 대한 금리 이슈는 반영을 한 거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금리 이슈가 큰 저항 요인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붙으면은 큰 전쟁입니다. 붙으면 큰 전쟁인데 그 큰 전쟁이기 때문에 붙겠냐는 거죠. 지금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는데 동계올림픽을 틈타자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세계 평화를 위한 상징인 올림픽 때 국제 무대에서 큰 형들 역할을 하겠다는 미국과 러시아가 붙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은 우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하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업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실적마저도 안 좋다? 기대치를 하회한다? 그럼 메타처럼 그렇게 하루에 24% 폭락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어닝 쇼크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살펴봐야 돼요. 주요 기업들, 국내외 주요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잘 살펴봅시다. 근데 뻔해요.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을 거예요. 컨센서스에 비해서, 예상 시평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다. 그야말로 랜덤이다. 그래서 지금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뭐 한 주간 정도 더 남았을 것 같은데 그게 고비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타날 실적만 괜찮다면 그것만 괜찮다면은 뭐 V자 반등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하셔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와서 좀 볼 텐데요. 제가 하는 고민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형성하고 있는 종목 구성 때문에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볼게요. 시장이 V자로 크게 간다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트렌드는 성장성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었던 종목들은 놓고 가자는 겁니다. 버리고 가자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들 종목들이 아주 막 대차게 뻗어나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많이 올랐고 한데
성장성이 원체 많이 반영이 돼 있죠. 삼성 SDI도.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트렌드 자체가 수급이 너무 성장성 때문에 몰렸던 곳에서 기회만 되면은 수급이 빠져나갈 공산이죠. 이들 종목이 주도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것. 자, 그러면 자동차.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자동차냐? 하나 빼먹었다. 카카오톡하고 네이버를 빼먹었네요. 카카오하고 네이버입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대표적인 성장성을 많이 반영하는 종목류지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주도로 가기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누가 장악을 합니까?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게임주, 2차전지주, 바이오주 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예요. 그럼 코스닥 안 갈 거냐? 아니 그래도 시장이 가면은 가겠죠. 왜 안 갑니까? 그럼 뭐가 갈 거냐? 어려운 부분이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을 주도해서 가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잡아내지 못하면은 현재 1월달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손해본 것들과 더불어서 수익으로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이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답에 근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금융주들, 은행과 관련된 종목들, 우리금융주주 신고가는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들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갔던 종목들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시장 반등에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시가총액에서의 많은 지수에서의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봐요. KB금융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애매한 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거죠. 얘는 은행이에요. 은행인데 성장성 기반입니다.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PR이 55배잖아요. 그러면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너무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보다는 그냥 이제 지점이 많은 그런 은행들 쪽으로 오프라인 쪽을 생각을 해서 보자는 거고. 일단 뭐 계속 얘기했던 그런 금융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어떻게 보면 후보인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시장을 주도할 법한. 반도체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1등, 2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1등, 3등이죠, 이제. 그래서 크게 걱정은 없어요. 이들 종목이 어느 정도는 해줄 거니까. 반까지 못해도 3분의 1까지는 해줄 거니까, 반도체 종목들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코스피에서는 우리가 주도격이 될 만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가장 제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 코스닥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죠. 시총 종목들 다 성장성 종목들이라. 그런데 코스닥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하이브는 코스피입니다. 하이브 코스피예요. 하이브도 괜찮지만 YG나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이들 종목들이 엔데믹 얘기가 나왔으니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한번 보아하니 JYP부터 볼게요. 사실상 JYP만 보더라도 팬데믹일 때 성장을 했어요. 팬데믹일 때도. 근데 지금 엔데믹이죠. 실적 예상치 깰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성장형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PER 낮습니다. SM도 마찬가지죠. M&A 이슈도 생각을 해봅시다. YG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실적 잘 보시고 JYP며 SM이며 다들 한번 보자고요. 괜찮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뻥 차고 올라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코스닥.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뭐 소재 이런 쪽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웬만큼 돼요. 이들 종목들 보통 높아야지.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올해 기반, 올해 10배가 안 되는 그런 PER이죠.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20배가 돼도 이거 비싸다고 누가 못해요. 왜냐하면 가치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올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랠리는 가치주에 대한 랠리다. 그 가치주에 대한 투기 랠리가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나타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올해 2배 오를 수 있죠. 충분히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은 자, 뭐 오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종목은 앞서서도 계속 앞에 나와 있었지만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뭐 엔데믹 때문만은 아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적들,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는 나쁜 건 없을 것 같지만은 더 지켜볼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생각을 해서 놓고 본다면 물류기업으로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 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주요 그냥 항공주로만, 여객과 관련된 항공주로만 글로벌 투자은행들부터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시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21년도 4분기 7천억에 대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성장성 무시 못하는 거죠. 뭐 올해 어떤 요인이 있건 간에 매출액은 작년보다 30%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마 빠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
순이익이 6천억으로 줄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 순이익은 오히려 1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많이 낮아요. 향후 어떤 시너지들, 물류 여객 시너지,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시너지, 이런 기대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도 분명히 높아질 거지만은 계속해서 뭔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왜 아직은 많이 부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주봉도 한번 보실 텐데 부담스러운 주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쵸? 이게 엔데믹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행에 대한 보복적 수요가 나타날 겁니다. 비행기를 못 잡아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전 분명히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주봉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집어 넣으면 좋겠다. 자,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내놓을 실적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고비만 넘기면 V자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3월달까지 계속해서 좀 반등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별하게 그렇게 걸림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멘텀은 엔데믹이다.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봐야 될 거고, 이게 실적 쇼크가 주식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면은 재차 저점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잘 봐주시고 고비만 잘 넘기면 되겠다. 좀 계속해서 당장은 좋은 기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어떤 걱정이나 우려를 하기보다도 제가 오늘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주도할 만한 것들로 자금의 많은 부분들이 옮겨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빨리 회복도 하고 올해 수익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